네, 국정감사 중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뭐 여도 야도 당내 혁신 공천 무슨제 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쓰고 있나를 잘 감독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에 충실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예상을 하죠. 국감 스코어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느냐, 현장에서 제대로 질문하고 있느냐, 국감 매너, 즉 장난감 총 가지고 어떡하고 물건 꺼내봐라 이런 국회의원, 이거 아닌 국감 매너 좋으냐,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느냐라는 네 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점수 매겨서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간평가에서 공동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별명이 야당의 김반장, 굵직한 현안엔 항상 그가 있다. 그래서 아주 웃음 마크를 딱 이모티콘을 받았습니다. 새정시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경협입니다. 네, 아주 잘하신다고 그냥 최고 점수 받으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저는 이거 보도된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관심 가는 게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여기에 있어서 보가 한 29개 있는데 물이 굉장히 새고 있다. 이걸 밝히셨는데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이제 보의 균열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를 관리하는 지방국토청과 네. 수자원공사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금년 6월 달에 네. 6개 보에 대한 수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 조사 결과 그중 4개의 보에서 총 29개 지점, 그래서 아하. 물이 새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합천 창녕보가 11군데, 네. 그래서 누수 지점이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에 구미보 9개, 그 다음에 창녕 함안보 8개 지점, 네. 공주보는 1개 지점에서 누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샌다는 것은 콘크리트 이런데 균열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 부분, 그러니까 네. 시공 과정에서 전체 보 구조물을 한 개의 단일한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크니까. 예, 네. 부분별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네. 주로 이런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급하게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쪼개지고 깨지고 균열이 돼서 물이 새면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이음 부분이라면 조금 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누수가 있다는 것은 보의 상류 부분 구조물에 어디론가 물이 들어와서 네. 하류 부분으로 빠져나온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되면 그 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것을 발견해서 이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누수량이 많아져서 네. 보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수시로 수중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누수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발표하신 걸 보니까 창녕 함안보인가 거기는 구조물이 쇄골됐다, 즉 파여서 사라졌다 이런가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보는 이제 물이 일정한 높이로 차면은 네. 그 구조물을 타고 넘어서 흘러 떨어지는 고정보 부분이 있고요. 네. 물을 가둬뒀다가 수문을 열어서 방류하는 가동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동보 구간은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바닥이 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문을 여니까 좀 물길이 거세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물바지 물바지공이 있습니다. 물바지공. 네. 그 아래에 한 개당 800kg, 그러니까 1톤 가까이 되는 바위를 촘촘히 배치한 바닥 보호공이 있고요. 네. 예, 또 그 아래에 네네. 시멘트를 굳혀서 일종의 인공 암석을 만들어서 강바닥에 깔아놓은 쇄골 방지공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800kg짜리의 바위들과 쇄골 방지공이 네.
1만 1000제곱미터 면적에서 네. 최고 깊이 9.8m까지 패여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9.8m면 상당히 패였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패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네. 2, 3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물에 휩쓸려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추가 보강을 해서 가능한지, 또 물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수 조치는 이제 구조물들이 쓸려나간 지점에 네. 엄청난 양의 돌덩이를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들과 인공 암석들이 단 1년 만에 물에 쓸려 사라졌는데 네. 여기에 똑같이 돌덩이를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게? 글쎄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혈세가 낭비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를 건설한 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했는데요. 네. 돌을 채워 넣는데, 그러니까 이곳 한 군데 보에 네. 이 돌을 채워 넣는데 20억 정도가 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자 보수 기간이 2017년에 끝나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는 정부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세굴된 한 곳에만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200억 원의 혈세가 또 강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밑빠진 호에 돌 채우기 이런 식의 이제 혈세 낭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김 의원이 지적하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새롭게 편성된 국가하천 관리 비용 네. 연간 1,500억 원에 이릅니다. 네네. 이 중에 이제 보유지 관리비도 매년 계속 늘어나서 네. 금년에는 연간 300억 원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누수나 세굴이 계속되고 있고 보수 보강 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낭비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보를 이제 허물고 네. 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지금처럼 불안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검토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1년에 이제 자연재해가 돼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4조에서 5조, 그건 몇 년 합치면은 4대강 사업해서 이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원상 회복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 실제로 이제 이 홍수나 이번 금년에 특히 이제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가뭄에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가물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뭄에 4대강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견뎠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아전인수격이고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이제 보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인 물을 가뭄 지역에 어떻게 썼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건데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은 그 보이는 구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위에 상류 구역에서 주로 다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대강으로부터 물 공급을 받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죠. 이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물 공급을 거의 못 받은 거예요. 가뭄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들여서 원상 회복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 이 경제적이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계속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녹조라떼 해가지고 수질 악화 문제나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습지 훼손 문제 이런 계속된 다른 문제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18년 전에 일어난 이태원 살인 사건 16년 만에 도망갔다 어제 끌려온 패터슨,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주한 미군 기지로 보낸 탄조균 배송한 항공 특송업체 페덱스 코리아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하셨네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항공법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군수품을 들여올 때는 네.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페덱스 코리아는 이제 그 외국 국적이죠. 네. 그런데 이 페덱스 코리아가 저번에 이제 이 탄저균을 싣고 들어왔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 이 페덱스 코리아가 주한미군 군수품을 매년 10차례씩 국토부 허가를 받아서 운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번에 탄저균을 싣고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네, 네. 항공법 규정은 이제 소파 규정하고 무관하게 지켜야 하고, 네, 네. 위반하면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토부가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처음에는 국토부가 군수품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기다가, 네. 제가 이제 항공보안법하고 국방백과사전상에 네네. 군수품 규정을 이제 쭉 제시를 하니까 국토부 장관도 군수품임을 이제 뒤늦게 인정을 하고 네.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받아낸 것입니다. 예, 뭐 그래서 국감 잘한다는 평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금 맡고 계신 당직이 어떤 거죠? 당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친노계 또는 친문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는 친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친노가 친노동자의 친노다. 네. 그래서 그쪽 활동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주로 노동계 출신이고요. 예. 노동계 활동들을 쭉 해왔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던 그런 학교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좀 하는데. 네. 가정 형편이 도저히 진학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학비 걱정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거기에 이제 학비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였던 데입니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에서 뭐 경제학 석사도 하셨는데, 자, 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혁신안이요? 네. 나름대로 좀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당 혁신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진 불출마나 열세 지역 출마하라. 그리고 대표 지내신 분들은 뭐 백의종군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네. 큰 틀에서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네. 가령 이제 어제 얘기했던 뭐 당 대표 같은 경우에 과연 한 지역구에 출마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사실 전국 단위 선거를 총지휘하고 전국 단위 선거 지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중진들 중에서도 사실 저번 19대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 서울 종로로 옮겼죠.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제 선택해서 자기 희생적인 차원에서 사실 옮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시 본인이 정치를 그만하겠다. 출마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세종시에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가진 주자가 없어가지고 당에서 삼고초려를 한 경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특수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입장이신 걸로 아는데, 문재인 대표 지금 지역구가 부산인데 부산 출마해달라.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뭐 부산이 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범을 보이시는 게 어떠냐라는. 아니 현재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산 출마를 다시 해달라. 그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취약지구잖아요. 제2당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쪽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 대표가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사실 매달려 버릴 경우에 전국 선거 전체 판도를 지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총선 때도 예, 지난번 총선 때도 뭐 이제 여기저기서 수도권이나 충청권 뭐 다른 지역에서 계속 그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네네. 예, 후보께서는 그쪽에 이제 부산의 한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영남 지역을 거의 떠나지를 못했죠. 네, 발이 묶여 있었다. 자, 그렇죠. 조경태 의원 그동안 쓴소리 많이 하고 뭐 개혁을 또 내세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경태에 대해서는 아주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뭐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동안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당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맞지 않는 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좀 당의 알겠습니다. 어떤 그 건강한 예.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당내 분란이 사그러질 걸로 보십니까? 이걸로 잠잠해질 걸로 보십니까? 10초요. 뭐 이 당이라고 하는 데가 뭐 그 끊임없이 다른 의견들이 표출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당의 중심이 잡히고. 예. 예. 국정감사 잘해서 김경혁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만 당 얘기도 잠시 질문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다시 약속합니다.